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할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하는 걸 깨는 시간 2028년도 배재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7개의 문자 중에서 5개의 문자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5가 3개가 있고 다른 문자들은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항목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좀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3개가 들어간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5개 문자니까요. 나머지 Z, L, G, Y 이 부분에서 이제 2개의 문자만 고르면 되겠죠. 2개의 문자를 다 고르고요. 그럼 이제 이 문자를 좀 나열하면 되겠습니다. 5팩토리얼.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3개 뽑으니까 3팩토리얼 겹치는 거니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 5가 이제 2번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3개의 단어가 문자가 더 필요한 거니까 세 문자를 좀 고르고요. 그 다음에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 모두 다 다른 문자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때는 이제 5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4 곱하기 3 나누기 2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3팩토리얼에 5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3팩토리얼 해주면은 3, 2 해주면 이게 지금 3 곱하기 2 처리가 되는 거니까 자, 지우고 또 지워주면 이것도 그냥 5팩토리얼 처리되는데요. 5팩토리얼 되겠고 여긴 4 곱하기 처리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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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120에다가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480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지금 겹치는 같은 문자 이제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부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제 문자 개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렇게 좀 3개의 부분을 좀 나눠서 가지수를 구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어집니다.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있는데 또 빨간 공 개수가 좀 적습니다. 자, 10개의 공을 좀 선택한다 라고 되는데 같은 색 공은 좀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뭐 선택한 공 개수가 매우 중요하죠. 개수 중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 개수라고 딱 처리해서 이제 10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부분에 조금 이제 색다른 조건이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좀 판단을 해야겠다. 이런 뜻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A 값이 0이다 그러면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이 10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또 10개를 막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0, 10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1부터 9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1부터 9까지 쭉 들어가면 되겠군요. 그래서 이제 9가지 개수가 나오겠다 처리해주면 되겠고 A 값이 1이면 이제 B 더하기 C 이 부분들은 이제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식 형태에 관해 되는군요. 서로 다른 2개 이제 중복해서 9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자, 근데 이게 2개 됐을 때도 이거 공식 써야 되나요? 그냥 어차피 0부터 9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10가지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굳이 공식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A가 2 이렇게 처리되면 B 더하기 C는 이꼴 결과가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그러면 뭐죠? 0부터 8까지 해서 이제 9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규칙적으로 쭉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A 값이 6이 된다면 B 더하기 C 값이 4가 처리되겠고 0부터 4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5가지가 되겠죠. 쭉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5, 6, 7 해서부터 10까지 더하기 한 다음에 따로 이제 9를 좀 한 번 더 계산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를 또 그러면 뭐 센스 있게 달리 또 처리해 갈 수도 있는데 4 더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 줄까요?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계산이 된 거니까 공식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54가지가 되는 건가요? 이런 산수가 좀 더 또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1부터 10까지 합이 55니까 1만 점 없는 거니까 5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중복 조합과 관련돼 있는 거죠. 같은 색이 공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기본 형태에서 딱 들어가는 건데 이제 공 개수에 이제 문제가 있죠. 개수에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가장 좀 독특한 A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좀 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 1부터 쭉 갈 때는 이제 큰 무리 없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중복 조합 문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좀 풀어가면 되는데 또 요거 A 값이 0일 때는 또 좀 해야 될 항목이 좀 존재하는 거니까요. 꼼꼼하게 주어진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시작합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 검은 공이 들어있고 A 주머니에는 2개, 1개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B 주머니에는 2개, 3개 들어있다. 메모를 좀 해야 되겠군요.
자, 있습니다. 두 개의 주머니 A에서 각각 한 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습니다. 흰 공이 B 주머니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흰 공 나온 부분들 하고 뭐 검은 공 나온 걸 해주면 그건 좀 조사하면 되는 거죠. 흰 공 하나, 검은 공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 뭐 흰 거, 검은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A, B 주머니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검은 거, 흰 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두 종류가 좀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흰 공이 이제 B 주머니에서 나왔다. 오른쪽 부분이라는 얘기죠. 검은 공, 흰 공 이렇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는군요. 이렇게 나왔다는 전제 조건 하에 두 가지 경우 중 이제 특별한 경우 이렇게 조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부분 3개 중에서 흰 공 나오는 거니까 뭐 3분의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5개에서 고르는데 검은 공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는 검은 공이 나왔다. 그러면 3개 중에서 이게 지금 흰 공이 앞쪽이죠. 검은 공 이제 1개 되겠고 그 다음에 흰 공 나오는 거니까 5개 중에서 2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뒤쪽은 3분의 1, 5분의 1 그대로 처리해주면 될까요? 3호, 3호 이렇게 약분해서 사라지게 되면 6 더하기 3분의 3 이렇게 처리되겠죠. 계산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고 이런 3이라니요. 순간 이거 왜 또 더하기 합니까? 2 이렇게 처리되겠죠. 8분의 2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4분의 1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큰 틀에서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좀 판단해 가는 부분들 이렇게 나왔던 전제 조건 하에 흰 공이 B에서 나왔을 확률 이렇게 좀 판단해야 되겠고요. 나오는 거처 자체가 뭐 흰 거, 검은 거, 검은 거, 흰 거 뭐 단순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살짝 이론 점검해 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명확하게 좀 기억해 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이어집니다. 세 이산 확률 변수 WXY의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는 좀 나와 있는데요. 어우, 재밌습니다. W 평균들이 모두 같고, 이건 자료가 뭐 평균에서부터 뭐 가운데에서부터 좀 멀어질수록 자료가 좀 맞을 확률이 좀 커지게 되는 거겠고 이건 뭐 이 주변에 좀 자료가 많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일대의 확률들을 구해달라라고 되는데요. 2일대의 확률들은 뭐 2일대의 확률 0.2, 2일대의 확률 0.1, 2일대의 확률 0.4 이렇게 줘 있으니까 뭐 Y 부분들이 뭐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뭐 X 부분들이 제일 작겠죠.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자, 평균이 같습니까? 물어봤는데 그래프가 전부 다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대칭 구조가 되어 있으면 정 가운데 값, 이 값들이 뭐 2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니은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준 편차를 물어봤는데 표준 편차 부분들은 표준 편차가 뭐죠? 자료의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자료의 흩어진 정도 산포도를 물어보는 그런 항목인데 표준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균에서부터 흩어진 정도가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평균 주변에 좀 자료가 많다 이런 얘기 되겠죠.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은 거니까 많을 확률이 높은 Y 이 부분들이 제일 작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기억의 부동호의 정반대 방향 형태로 좀 돼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죠.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평균 주변에 자료가 많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표준 편차가 작다 이런 뜻. 요 내용만 조금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뭐 기억 니은 이런 내용들은 평이한 거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좀 쉽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 이어집니다. 이항분포를 따르고 평균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확률 구해달라라고 되는데요. 이항분포도 좀 시행횟수가 커지게 되면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평균 48 가르쳐줬으니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하게 되면 NPQ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건데 48에다가 이제 이번에 또 4분의 3을 한번 좀 더 곱하면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3 처리되는 게 36, 6제곱 이런 형태로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무슨 이야기냐? 48 평균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인데 42부터 51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확률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어 있는 거죠. 그냥 뭐 식을 좀 한번 써봤습니다. 뜻 파악을 좀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수식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표준화 과정이 중요한 거죠. 표준화식 자체가 시그마 분의 x-m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니까 자, 평균 48 나와 있고 표준 편차는 6이 돼 있으니까 6분의 처리해 주면 되겠고요. 42, 48, 마이너스 6, 51, 48,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z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표에서 0.5하고 1에 해당하는 값이 좀 필요한 거죠.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4에다가 5 그러면 0.5328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겠죠? 3번이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
됐습니까? 자, 이항분포에서부터 좀 출발을 하긴 했는데 시행 횟수가 좀 충분히 커지면 이항분포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 가르쳐져 있으니까요. 뭐 굳이 n을 구하지 않아도 좀 할 수 있겠죠. 이곳에 4분의 3 곱하기 주면 분산구에서 분산 좀씩 좀 써가는 그런 항목이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뜻 파악 좀 살짝 좀 살펴봤고요. 표준화식 과정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값까지 쭉 이항분포에서부터 연결시켜서 확률 계산까지 뭐 쭉 절차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확하게 잘 공부하면요, 틀에서 크게 이제 벗어난 내용이 아니니까 잘 풀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잘 공부해가는 과정 꼭 기억해서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6번 시작합니다. 흰 공, 빨간 공, 검은 공 주로 있는데 3명의 학생에게 좀 나눠준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흰 공 받은 학생은 빨간 공과 검은 공을 반드시 한 개 이상 받도록 한다. 오, 여기 좀 이렇게 조건이 좀 붙어 있군요. 이때 이제 경우수를 구해달라. 그럼 아주 흰 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는데요. 그럼 뭐 흰 공을 좀 어떻게 좀 나눠줄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흰 공을 뭐 이렇게 좀 각각 한 개씩 나눠줄 수도 있겠고, 그럼 2개, 1개 나눠줄 수도 있겠고, 3개 왕창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빨간 공하고 검은 공도 한 개씩을 일단은 다 이렇게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좀 주고 난 상태에서 좀 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이제 차차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한 개씩 주는 방법은 뭐 한 가지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빨간 공을 하나씩 다 주고 났어도 빨간 공이 4개가 되니까 빨간 공이 하나 남았죠. 그럼 빨간 공을 이거씩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사람 중에 아무 사람한테 좀 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3 곱하기 차례주면 되겠고요. 이거 검은 공은 이미 다 나눠준 거죠? 끝났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겠고. 자, 요 부분들, 공이 이제 뭐 이렇게 2개, 1개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 공을 일단 좀 나눠주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 되겠습니다. 그죠? 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이 2개가 남았는데 이게 지금 같은 색의 공이니까 서로 이제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굳이 좀 식을 쓴다면 서로 다른 세 사람이 받은 공 개수를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빨간 공 같은 경우는 이게 좀 2가 돼야 되는 거죠. 뭐 이제 3H2 이런 형태로 좀 식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뭐죠 좀 검은색 공은 뭐 하나 주는 건데 그냥 뭐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3개 줄 때는 뭐 그냥 3가지 하면 되겠죠. 받은 사람인데 3사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빨간 공을 따지게 되면 이제 빨간 공이 뭐 3개가 남았으니까요. 3H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2개가 남았으니까 3H2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3이 되겠고 6 곱하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5에다가 4 컨비네이션이니까 6 곱하기 또 3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3 곱하기 여기는 6에 5 컨비네이션 3 해주니까 이제 10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아까 계산할 때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계산하는 게 낫겠죠? 108에다가 여긴 18에 18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전체적인 계산은 288에다 291이 되겠군요. 291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어떻게 좀 해결해 가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흰색 공 받으면 빨간색 좀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흰색 공을 좀 어떻게 나눠주느냐 해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좀 크게 이제 세 파트로 좀 나눠가는 거죠. 나눠주는 과정. 자, 나눠주면 이제 자동으로 빨간색과 검은색 나눠주고 나머지 공 개수 이렇게 주해가는 이 부분들이 같은 색 공 구별하지 않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뭐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제 중복 조합하고 이제 연결성이 된다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시작합니다.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양수의 값을 구해달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항 정리에서 나온 거죠. 7 컨비네이션 r 금방 하지 않아도 x 5제곱에다가 x 제곱을 2번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이제 5제곱에서 4제곱 빼는 건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r이 금방 5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일반화가 좀 하려면 2의 r제곱 그 다음에 x의 r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a의 7-r제곱 x의 마이너스 2제곱에 7-r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지수들을 좀 살피면요. r에다가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4 플러스 2r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1이 되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R은 이퀄 15 이렇게 처리되니까 R이 5입니다. 해서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금방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 이 정도의 차수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빨리 좀 찾을 수가 있겠죠. 빨리 찾을 수 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제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7 컨비네이션 5는 2라고 좀 고치면 되겠고 2의 5제곱에다가 A의 2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672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자, 7 컨비네이션 2는 7, 6이 좀 2로 약분되니까 2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건 얼마인가요? 32가 되는 거예요. 32 곱하기 A제곱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거 좀 약분을 하는 게 나을까요? 곱하기 하는 게 나을까요? 뭐 그냥 32 좀 약분을 한번 해보죠. 뭐 672를 뭐 32로 약분하게 되면 일단 두 번 들어가서 640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30이 되니까 이렇게 20을 처리되잖아요. 이게 그냥 약분되는 거군요. 그러면 A제곱이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A값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A값이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뭐 이항 정리는 뭐 조금 이제 변형된 것까지 감안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일반항을 쓴 건데 일반항 쓰는 부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좀 돼 있으면 큰 무리 없이 여기까지 해야 될 일반항이죠. 일반항 쓰는 부분들이 학습이 잘 돼 있으면 좀 변형되더라도 큰 문제 없이 처리 가능한 거니까요. 가장 기본적인 항목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이어집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서 적혀있는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2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꺼낸 거에서 큰 수 작은 수, 두 번째 꺼내면서 큰 수 작은 수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A집합 범위로 좀 나와 있는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오호, 요거는 겹치지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범위 구했을 때 겹치지 않는 게 좀 계산하기 쉽죠. 그래서 뭐 1 빼기 그죠? A 교집합 B 이 부분들이 이제 공집합이 되는 뭐 이런 형태의 확률들을 좀 이꼴래 좀 잘못 썼네요. 이게 좀 뒤에가 공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이런 확률들을 계산해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범위가 A1부터 A2까지 이렇게 된 부분들의 범위하고 이게 좀 겹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 B1부터 X에서 B2 이렇게 범위 됐을 때 뭐 숫자가 좀 더 커야 되는 이런 형태니까 그럼 여기 대소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관심사죠. 그래서 이제 A2 부분의 숫자들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차이가 나야 되는 거니까 2, 3, 4, 5, 6, 7까지 되겠죠? 7이 됩니까? 6까지 되는 건가요? 이게 좀 6이 되어야 다음에 6까지 이렇게 좀 여기를 좀 조사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그러면 B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좀 판단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앞에 숫자도 있으니까 이게 좀 숫자를 좀 쓸까 그랬나요? 자, 어쨌든 요때 좀 가지수 좀 구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A1, A2, B2 이렇게 되어 있는데 A1은 뭐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 되겠고요. B1, B2는 2보다 큰 숫자니까 3부터 8까지 숫자에서 아무거나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6개의 숫자 중에서 2개를 딱 이렇게 골라놓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요. 여기 이제 A1이 될 수 있는 가지수 두 가지,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는 거군요. 그럼 여기 이제 4부터 되니까 5 컨비네이션이, 이게 뭐 규칙적이 됩니다. 3 곱하기 4 컨비네이션이, 여기 그러면 1부터 4까지 있으니까 4 곱하기에다가 여기 이제 5, 6, 7, 8 이렇게, 5가 아니고, 이게 지금 6, 7, 8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항목이니까 역시 3 컨비네이션이 되겠고, 여기는 뭐 5가지에다가 이 컨비네이션이니까 그냥 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큰 틀에서 또 좀 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이쪽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죠. 거꾸로 이쪽 B1 부분들이 더 작은 쪽 되고 이쪽이 큰 쪽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2 곱하기 해서 최종 산수는 거 잊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3, 5,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니까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 3, 1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3, 4, 12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런 계산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0 부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니까 30에 5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항목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전체적인 처리를 계산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뭐 지금 확률 구하는 거니까 1 빼기 전체 가지수는 8개에서 2개를 고르니까 4, 7, 28 이렇게 되니까 28 곱하기 28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70에다가 곱하기 2 처리되는데 7 해주면은
오호, 여기가 4, 7, 28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10 남는 거에다가 2 하나 또 소거하고, 또 2 소거하면 5가 되는 거예요? 1-28분의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28분의 23 해서 답을 개그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있어야 됩니다. 28분의 23. 5번에 좀 답이 되어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순간 판단을 좀 잘한 게 풀이에 이제 크게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겹치는 부분들 구하는 게 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A라는 숫자가 뭐 5쯤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겹치는 부분들을 해주면 이제 A1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A1 이 범위가 무조건 A가 숫자가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겹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좀 전체적인 범위를 좀 신경 써야 되는 거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겹치지 않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구해가는 것이 좋은 방법. 자, 그래서 이제 가운데 숫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작은 숫자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숫자가 이제 무조건 뭐 3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머지 숫자들 중에 두 개를 이제 고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판단. 이때 이제 앞쪽에 A1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들을 좀 기억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A1하고 B1하고 자리 바꿔서 나중에 곱하기 2 이렇게 한 부분들 잊지 말고 정확하게 좀 잘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전체적으로는 좀 신경 써야 될 요소가 조금 이제 가미되어 있는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요. 정확하게 문제 이해하고 풀려고 복습 좀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A, B 두 사람이 4개의 공을 가지고 다음 시행을 합니다. 자,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짝수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공을 1개씩 받는다. 이렇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A가 가진 공의 개수를 세었는데 네 번째 시행으로 센 공의 개수가 처음으로만 중요하군요. 처음에 4개 공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으로 5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플러스 1 되는 거죠. 한 번쯤 네 번째 시행에서 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뭐 확률들을 좀 미리 구해야 되겠습니다. 무승부가 될 부분하고 승리할 거고 패할 거를 좀 구해야 되는데. 자, 무승부가 될 때는 홀홀 이렇게 나오거나 짝짝 이렇게 나올 때 이런 부분들이 자 무승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확률이 지금 얼마가 되겠습니까? 주사위 던져서 홀홀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러니까 뭐 이거 합치면 뭐 2분의 1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여기 뭐 승패 부분들 뭐 4분의 1, 4분의 1 좀 가볍게 승패될 확률을 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미리 준비할 확률 계산할 확률을 준비해놨고요. 그럼 그 다음에 1, 2, 3, 4 해서 처음으로 이쪽에서 이제 플러스가 되는 얘기는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비긴 상태에서 플러스 이렇게 지금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전부 비기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뭐 한 번 비겨야 되는데 비기고 나서 이게 또 처음으로 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된다면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플러스가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플러스 이렇게 되고 플러스 나중에 될 수도 있는 거군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플러스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맨 첫 번째 계산 무승부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무승부가 3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승리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이런 항목. 두 번째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결국 무승부 2분의 1에다가 지고 이것도 다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4분의 1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또 4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거 골고루 한 번씩이면은 이건 결과 다 똑같아지는 거니까 뒷부분은 이제 묶어서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좀 산수만 좀 잘하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공통 부분들은 없습니까? 4분의 1, 2분의 1 공통하지 말까요? 그래도 이제 한 8분의 1 정도만 공통해주고 할까요? 여기 뭐 4분의 1 정도가 남는 것 같고 두 개 눈에 보이는 것만 했습니다. 16분의 1에다가 16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8분의 1은 있고 이게 그러면 16분에다가 그러면 4에 7 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게 또 곱하기 주면은 68에 48에다가 128이 되겠죠? 128분의 7 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128분의 7, 오호. 자, 또 결과가 되죠? 자, 큰 흐름틀. 뭐 승패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뭐, 지금 짝수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무승부도 있고 승도 있고 패도 있고 해서 미리 이제 확률들을 나중에 사용될 거 미리 구해놓은 거죠. 미리 좀 준비 과정 해준 거겠고 지금 보니까 요거 내용 또 신경 써야 돼요. 역시 처음으로 5가 된다라는 얘기, 처음으로 플러스 1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3번, 3번 게임까지 해서는 이제 플러스 1이 될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니까 뭐 무승부도 있고 승패도 있는데 와 플러스가 이제 마이너스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무승부가 먼저 되거나 패를 먼저 하거나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하는 절차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들이 아니니까요. 문제 주어진 정보들을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실수 없이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합니다. 표와 같이 두 주머니 A, B에 흰 공과 검은 공이 섞여서 각각 50개씩 들어 있습니다. 표에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두 주머니 A, B 중 한 개의 주머니를 선택하고요. 거기서 공을 꺼내는 시행을 합니다.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때 그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다. 자, 검은 공이 나올 때는 A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 이제 A 주머니에서 나왔다라는 이런 형태를 좀 풀어달라는 얘기니까 대표적인 이제 조건부 확률 형태의 문제라는 사실을 좀 빨리 좀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스타일로 이제 뭐 계산을 좀 진행하면 되는데 일단은 주머니를 선택하는 2분의 1이 있겠고요. A 주머니 그것에서 뭐 50개 중에서 검은 공이 29개 되니까 50분의 29 이렇게 처리해주면 A 주머니에서 나올 확률이 되겠고요. B 주머니는 또 50분의 36 이렇게 처리되겠죠. 50분의 36 해서 계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 중에 그 중에 이제 A 주머니였다. 2분의 1, 50분의 2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전체적인 계산은 2분의 1하고 이렇게 좀 약분을 쫙 진행하면 되니까요. 29, 36분의 29 처리해서 계산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50에 그럼 65가 되나요? 65분의 29 처리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깔끔하게 3번 계산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 자, 뭐 주어진 상황을 뭐 표로 좀 깔끔하게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검은 공이 나왔다는 전제조건이 깔려 있을 때 그때 이제 A 주머니였다 이렇게 판단.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이런 모양 형태의 이제 조건부 확률이다. 자, 이런 사실을 좀 알아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조건부 확률 매우 중요한 문제 형태니까 철저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확률 변수 x는 정기분포, y도 정기분포를 따라갑니다. 평균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x라는 변수의 8보다 작을 확률, m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8보다 작을 확률, 2m도 있고 그러니까 8을 좀 오른쪽에 써가지고 이렇게 작을 확률 이런 형태로 좀 개념 설정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2m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와 이거 뭐 겹쳐 그려야 되는 건데 뭐 기왕 그랬으니까 따로따로 그리죠. 뭐 EM 돼 있을 때 역시 8보다 좀 작을 이런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죠. 8이라는 숫자를 좀 같은 곳에다 써야 되는데 자 위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이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또 채워야 되는 거니까 표준 변환했을 때 z-값이 부호가 반대면서 절대값이 같은 뭐 그런 형태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x라는 변수는 표준 편차가 2가 됐으니까 2분의 8-m 해서 계산해주면 z-값이 계산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식을 좀 쓸까요? 8보다 좀 식을 좀 그럴싸하게 쓰면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8보다 작을 확률 더하기 p y라는 변수가 8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뭐 z 값이 이렇게 처리되겠죠. z 값이 이렇게 작거나 같을 확률 형태 됐습니까? 그 다음에 y라는 변수는 표준 편차가 시그마로 되어 있으니까요. 시그마 이렇게 처리돼서 역시 또 8-2m 이런 형태를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근데 확률이 총합이 1이다라는 얘기는 2분의 8-m 이 부분하고 시그마분의 8-2m 이 부분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걸 더하기엔 결과는 이제 뭐 0이 돼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좀 재미난 표현 형태의 수식이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좀 이항시켜 볼까요? 2분의 8-m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하고 이번 좀 이항시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분의 2m-8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깔끔하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또 관계식이 또 하나가 또 더 있습니다. y라는 변수에서 m-4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것도 표시를 해가면요 평균이 2m 이렇게 되는데 확률이 0.5보다 작죠. 0.5보다 작으니까 m 플러스 4보다 작을 이 확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확률이 0.3085다 라는 얘기는 매치업시키면 0.1915하고 관련이 있죠. 1915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제 0.5가 되가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표준화 과정 거쳤을 때 시그마 분의 지금 어떻게 됐죠? m 플러스 4에서 이 빼는 거니까
4-m이 되는 거예요. 4-m 이렇게 처리된 이 부분들이 Z값이 마이너스 2분이 된다. 이렇게 좀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 뭐 2를 좀 곱하게 해주면요. 시그마분의 8-2m 처리된 부분들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와우, 여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저기다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2분의 8-m 이 부분들이 1이었다. 이런 뜻이 되니까 계산해서 이제 m 값이 6이 좀 딱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뭔가 좀 쉽게 처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m 값이 6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시그마 값도 이제 계산되는 거겠죠? 지금 시그마 값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시그마 값은 여기가 12에다가 4가 되는 거군요. 시그마 값은 4에서 계산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x라는 변수 시그마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x라는 변수가 시그마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x라는 변수가 4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겠고 이걸 z값으로 고쳐야 되겠죠. 고치게 되게 되면 평균이 4였으니까 4-6 쳐야 되겠고 2를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뭐 마이너스 1일 때니까 3, 4, 1, 3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니까 0.5에서 3, 4, 1, 3을 빼면 1587 이렇게 되는 거예요. 0.1587에서 2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연산을 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뭐 큰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역시 표준화 과정이 좀 핵심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 각각 확률들이 좀 표시되는데 확률 총합이 1이라는 사실 때문에 z값이 반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형태라는 사실들 좀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확률들 역시 또 계산을 좀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관계식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연립해서 풀어가면 되는 모양이니까 조금만 신경 쓰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연산이 그래도 조금 복잡해지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정확하게 좀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 신생아의 출생시 몸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을 만족한다라고 있는데요. 자, 주어진 부분 보게 되면 와우, 3.4보다 클 확률이 2분의 1이다. 확률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 딱 모양 됐을 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뭐 크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자체가 3.4 돼 있으니까 3.4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평균 m 값이 3.4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수식으로 좀 가르쳐 준 거죠.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알겠고요. 자, 다음은 뭐죠? 쭉 3.4라는 것을 알았는데 3.9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이런 확률이 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z값을 표준화 시켰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그런데 뭐 대칭 구조 시켜주면 이쪽 이제 플러스 1보다 클 확률로 좀 대체해가면 되겠죠. 이 부분들은 그랬을 때 이제 확률이 총합이 1이다라는 얘기는 이 3.9에 해당하는 표준화 시켰을 때 z값이 1이 됩니다 라는 뜻으로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표준화식을 좀 세워야 되겠죠. 자, 지금 이번에서 x값이 뭐 3.9보다 클 확률을 좀 처리해 줄까요? 뭐 이런 형태일 때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면 이 부분들을 이제 z로 좀 살펴봤을 때 이제 이 값이 이제 1보다 클 확률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작을 확률 그냥 하면 되죠. 뭐 z값을 1로 이렇게 바꿔보면 되는 거니까. 자, 표준 편차를 좀 몰라서 이제 시그마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9에서 3.4를 빼니까 0.5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확률. 자, 이 부분들 형태로 좀 처리가 되는데 요 값이 즉 시그마분의 0.5 이 부분들이 얼마가 돼야 되겠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시그마 값이 뭐 0.5 2분의 1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내용이 문제에 주어진 정보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와, 정보들 좀 다 얻어냈네요. 자, 이 지역에서 신생아 중에서 25명을 또 추출해 가지고 표본평을 x바라고 했습니다. x바가 이제 3.55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라는 이야기. x바가 3.55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뭐 역시 표준화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표준화할 때 이 식이 루트 n분의 지금 25명을 추출했으니까 5분의 되겠고 시그마가 또 이제 2분의 1이 되죠. 되겠고 3.55에서 3.4를 빼야 되는 이런 형태의 계산이라면 이게 좀 어떻게 되는가요? 이게 10이 돼서 10을 좀 곱하기 해야 되겠죠. 곱하기가 되겠고 이게 그러면 3.5에서 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0.15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이걸 0.15죠. 이렇게 0.15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들 보게 되면 z값이 1.5보다 클 확률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1.5가 4,332가 되겠고 이거보다 클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0.5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0.0668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정보들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좀 잘 얻어내서 뭐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냐 이런 얘기인데 뭐 전체 처음 부분들은 이게 이제 모집단 이야기니까 그리고 나중에 해야 될 거 좀 표본 이야기니까 이런 것도 좀 판단해 가면서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요. 확률이 2분의 1이다라는 얘기는 3.4가 평균이라는 것을 좀 제공해 준 그런 항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이 총합이 1이다라고 돼 있고 하나는 이제 Z값이 마이너스 1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1 부분도 표시해주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건데 합이 1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렇게 채워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3.9에 해당하는 표준화시킨 이 값이 Z값이 1이었다. 표준화된 값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그마를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그 다음 표본에서 처리했을 때 이제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부분들 좀 주의해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연산을 해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모집단 이야기입니까? 표본 이야기입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구분해가면서 확실하게 풀어야 될 그런 항목이 존재하는 거 아닐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13번 살펴봅니다. 어느 회사가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무게는 평균 표준 편차인 정규를 따른다고 합니다. N병을 추출해가지고 평균 신뢰 구간을 열심히 구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신뢰 구간 구했을 때 B-A 이건 신뢰 구간 길이죠. 신뢰 구간 길이 이렇게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신뢰 구간 길이는 신뢰 구간 자체가 이제 M 값이 우리가 구해 뭐 이렇게 x바 더하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x바 마이너스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있으면요. 뭐 값은 오른쪽에서 왼쪽 걸 빼는 거니까 2배의 z 루트 n 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200을 곱하겠다. 그냥 계산하면 되죠. 95% 신뢰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1.96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 루트 n 모르고요. 표준 편차는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 이렇게 좀 쓰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기에다가 200을 곱하기 하라. 200을 곱하기 하라. 곱하기 200 한 결과가 이제 56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196 이렇게 처리를 이쁘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곱하기 4 만들어 놓은 게 좋겠고 56 루트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런 것 같습니까? 4로 좀 약분을 좀 해주면 좀 어떻게 되는가요? 4, 1은 4, 4, 4, 16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되겠고 와우. 근데 이게 지금 196이 14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죠? 196을 14로 이렇게 좀 나누게 하게 되면 14에다가 56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4도 이게 14제곱이었죠? 와우. 그럼 이제 루트 n이 또 14가 되겠고 그러면 n을 그러면 대체 196 대 숫자 구성 아주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결과 196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뭐 신뢰 구간과 관련된 문제 만나면 신뢰 구간 자체를 좀 이렇게 좀 쫙 표시를 해놓게 되면 뭐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이런 표현들도 어렵지 않게 좀 계산되는 거니까요. 신뢰 구간에 해당하는 이식 정확하게 잘 기억하는 것이 가장 풀이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배제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번 문제 이어집니다. 세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모의 탁장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둘러앉습니다. 회전을 이거 원순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떤 조건입니까? AB 이웃한다. 이웃한 거는 뭐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묶어서 좀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다 또 조건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AB를 좀 묶어서요. 원탁에다 좀 나열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묶어져 있으니까 7명이죠. 7명인데 그럼 사람 수가 몇 개 되겠습니까? 나머지 사람 수를 좀 줄겠죠. 2, 셋, 넷, 5명, 6, 7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A, B가 이제 뭐 기준 잡는데 이제 둘이 자리 바꾸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제 B와 C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C를 좀 앉혀야 된다고 생각해주면 B 있는 곳 바로 이곳은 앉으면 안 되겠죠. 앉을 수 있는 곳이 4군데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자리 바꾸면 자리 바꾸는 그 방향에 가서 그 바로 옆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니까 4가지 C를 좀 앉혔고요.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제 원순을 하면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4명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8 곱하기 2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48, 32에다가 28에 16 해주니까 19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가지수 192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리들 좀 이제 지켜가기 뭐 이런 부분들이죠.
이웃한다, 묶어라 되겠고요. 묶어서 좀 처리해 주겠고, 원순열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나이라는 부분 이제 기준 잡아가서 이제 1 곱하기인데, 둘이 자리 바꾸는 거 고려해 줬고요. 그 다음, 이웃하면 안 된다 조건이 있으니까, C를 이제 안 치는 자리, 한 자리 빼고 됐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나열. 이렇게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좀 잘 거쳐가게 되면, 뭐 무리 없이 좀 풀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좀 상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14번 마무리합니다. 15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3, 3, 4, 4, 4, 5 다르네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와 강변이 또 1, 2, 3, 4가 써져 있는 또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군요. 다 다음과 같이 게임을 합니다. 라고 되네요. 알겠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공에 꺼낸 숫자가 3이면 오, 주사위를 3번 던지고 아하 알겠습니다. 그걸 또 꺼내가지고 또 합을 하고요. 4가 나오면 또 4번 던져서 나온 룰을 합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뭐, 공이 뭐 3, 4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확률 좀 표시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공이 뭐 5개 있는데 3이 나온다는 얘기는 확률이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 이 정사면체를 3번 던질 건데 합이 이제 또 8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시행에서 얻은 점수의 8점일 확률 이렇게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황을 좀 이해하면 되겠죠? 8점이 될 때는 일단은 큰 숫자가 4가 있으니까 4가 나오고 지금 3번 해야 되는데 4가 2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작은 숫자 3이면 이렇게 좀 채워진 이런 경우가 있겠고 숫자를 좀 하나 좀 줄이면 4, 2 되면 2, 2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더 이상은 없는 건가요? 그럼 이제 숫자를 큰 숫자를 하나 낮추면 3, 3, 6에 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 3, 2, 3은 뭐 커져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더 열심히 던지겠습니다. 4의 세제곱 되겠고 이거 64라고 쓰는 게 더 안전하고 좋겠네요. 64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가지수는 뭐 순서가 좀 있으니까요.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6가지 해주면 되는 건가요? 6가지. 자, 이런 부분들은 나열한다 그러면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3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밑에도 또 3가지 해서 확률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5분의 3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4번 던져야 된다. 와, 여기다 또 4를 곱해주면 이게 256분에 처리해주면 되겠고. 자, 이때 또 이제 어느 경우인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4번 던지니까 4가 한 번 나올 수 있고, 그럼 4를 채워야 된다면 211부터 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은 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큰 숫자를 하나 낮추면 3 되겠고, 311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하나를 좀 더 낮추면 이게 3221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없다면 큰 숫자를 또 한 번 낮추면 2222 이렇게 되는 이것도 한 뭐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거 가지수는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되니까 12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는 4팩 나누기 2팩 2팩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4 지워드리니까 함이 6가지가 되겠네요. 6가지 되겠고 요거는 4팩에 2팩이니까 또 다시 12가지 요거는 뭐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들이 좀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5 곱하기 64 처리가 되어 있고 여긴 2 곱하기 그럼 여기가 얼마인가요?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24라고 쓰면 되겠네요. 24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5 곱하기 256 처리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게 얼마입니까? 24에다가 30에 30일 되네요. 3 곱하기 30일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통분을 하려면은 이걸 또 5 곱하기 256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5, 6, 30에다가 5, 25, 28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되죠? 5, 20 올라가고 10에다가 128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 또 4를 또 곱하게 되는데 96이 되겠고 여기 93 처리가 되겠군요. 그러면 1280분의 189가 이제 답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280분에 189, 4번이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뭐 절차를 좀 거쳐가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네요. 뭐 처음에 공을 좀 꺼냈는데 그 공이 이제 뭐 3이냐 4냐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이 다르죠. 3 나오면 3번 던지고 4 나오면 4번 던져야 되는 거니까 확률 좀 처리해 주겠고요. 3번 던질 때 전체 가지수, 4번 던질 때 전체 가지수 됐고 그때 이제 각각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합의 점 점수가 8이 딱 되는 거니까 그 항목들 그다음에 나오는 순서 고려해서 이제 가지수 구해가는 그런 절차 됐습니까? 절차를 좀 이렇게 좀 잘 밟아가게 되면 뭐 큰 무리 없는 건 그런 건데 요 과정 자체가 조금 이제 복잡해졌으니까요. 차분하게 이제 내용 좀 확인하고 대체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 시작합니다. 집합 x 1, 2, 3, 4, 5로 구성되어 있군요. x에서 x로 집합 치역을 a
합성함수 치역을 B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다음 조건을 먼저 시킨다고 했을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의 좀 조건을 좀 살펴보니까요. A 집합은 원소 O와 치역이 좀 3개가 되고 합성함수가 치역이 또 2개가 되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다음에 A 집합의 원소니까 원래 함수 치역인데 원소의 합이 3의 배수가 되야 되겠네요. 원소가 또 3개인데 3의 배수가 되겠다. 요때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 2, 3, 4, 5 해서 숫자를 좀 나머지로 좀 분류했을 때, 3개의 숫자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려면 이제 구성을 좀 찾아간다면, 나머지 1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3인 거 하나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가지수가, 여기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뭐 두 가지, 한 가지, 2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나올 수 있는 구성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샘플로 그럼 1, 2,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1, 2, 3, 4, 5 해서 함수 하나에서 이제 1, 2, 3, 4, 5로 대응을 해가는데 이렇게 좀 대응돼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일단 4종류가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이제 샘플로 이제 1, 2, 3 이렇게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5개의 원소가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좀 했을 때 1, 2, 3, 4, 5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 결과가 또 대응을 하게 되게 되면 요즘은 2개의 원소를 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원소의 개수가 2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4 곱하기는 처리가 돼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3개의 원소 중에서 이제 2개의 원소를 거야 되는데 이게 3일 수도 있는 거니까 3개의 원소 중에서 2개의 원소를 좀 골랐다라고 해서 이제 이 그림 모양처럼 이제 대응하는 가지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열심히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그러면 여기 1, 2, 3이 지금 이런 모양이라면 이렇게 1, 2로 대응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4, 5 부분들이 이제 3을 좀 포함한 반드시 좀 가지면서 좀 대응해야 된다 이런 뜻이니까 요것 좀 이런 부분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1, 2, 3 마음대로 막 대응되는 거니까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4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3가지, 5가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3가지에서 3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3을 반드시 대응해야 되는 거니까요. 대응 안 되는 방법을 좀 빼주면 되죠. 이게 전체 가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의 제곱 이렇게 빼주면 4, 5가 좀 대응되는 가지수를 좀 처리해 줬고요. 그 다음에는 1, 2, 3이 1, 2로 이런 형태로 좀 대응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1이 가서 대응되는 가지수 2의 세제곱 이런 형태인데 이때는 3으로 대응되는 걸 좀 빼야 되는 거죠. 1, 2로 이렇게 전부 다 대응되는 그런 항목이니까 왕창 1로 되고 왕창 2로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좀 빼야 되는군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1, 2, 3이 전부 다 1, 2 계통으로 대응되고 3은 좀 대응 안 돼야 되는 그런 모양인데 이 부분들이 자칫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또 1로 대응되게 되면 이제 대응 안 되는 숫자가 2개 나오니까 그런 경우를 또 빼야 되는 그런 항목. 그러니까 1, 2, 3이 좀 대응돼가는 그런 가지수를 좀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좀 잘 처리가 된 것 같은데 3 곱하기에다가 이게 9에서 4를 빼는 거니까 5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8에서 2 빼니까 6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습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한가요? 이렇게 곱하기 하고 20 곱하기 3, 6, 18 이게 좀 계산이 편리한가요? 하게 되면 전체 계산 결과는 360까지 해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조건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나온 합이 원소가 좀 3개가 되는데 3의 배수가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성을 좀 살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1인 거 하나, 2인 거 하나, 그다음 나눠 떨어지는 숫자 1개 이렇게 좀 구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구성되는 가지수 자체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처리해서 4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해 줬는데 샘플로 그럼 1, 2, 3으로 좀 한 거죠. 4, 2, 3 이렇게 해도 되고 4, 5, 3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기에서 이제 1, 2, 3이 편리한 것 같아서 샘플 예로 1, 2, 3 처리했고요. 그다음 합성함수를 한번 더하게 되게 되면 이게 가지수가 이제 2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1, 2, 3이라고 했다면 그 이제 1, 2 이런 형태로 대응 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서도 똑같은 규칙이니까 1, 2, 3이 1, 2로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4, 5에서 반드시 3으로 대응되는 게 하나가 좀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대응된 숫자 이렇게 좀 고른 거고요. 3개 고른 거고 그 다음 이 부분들도 그냥 전체 가지수에서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여섯간 형태로 좀 처리해가는 이런 방법을 좀 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역시 2개로 다 가는데 왕창 1로 가게 되면 이제 3만 제외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안 되는 경우 이렇게 됐습니까? 살짝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순간순간 부분들을 처리해가는 과정. 그 아이디어 내야 될 부분들이 좀 절차도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좀 많은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7번 시작합니다. 검은색 부자로 파란색, 빨간색,
이 9자루의 생분들 5자루를 좀 선택을 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2명 학생이 또 나눠주겠다. 아하, 그렇군요. 검은색은 2자루가 있고, 파란색은 3자루가 있고, 빨간색은 4자루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5자루를 골라야 되잖아요. 골라서 또 나눠준다. 그럼 좀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작은 거를 뭐 기준으로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빨리 소진되는 거니까. 검은색을 고르지 않는다면 파란색, 빨간색 합쳐서 5자루를 또 골라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러면은 뭐 최소 한 자루는 골라야 되겠고요. 1, 4 이렇게. 그럼 2, 3, 3,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런 모양. 그다음 한 자루를 고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쪽에 4자루 고르니까 0, 4도 되네요. 0, 4, 오호. 1, 3, 2, 2가 되겠죠? 4자로 고르니까. 그 다음에 3, 1 이렇게 좀, 가지수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이렇게 다 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가지수가 2개라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 같은데. 좀 시간 좀 많이 걸리겠네요. 그럼 0, 3에 3자로 고르는 거죠? 1, 2에 2, 1에 3, 0까지. 와우. 조사할 항목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그럼 이렇게 골랐다면 이 부분들을 이제 투자를 나눠줘야 되는데요. 이게 좀 아무래도 같은 새끼는 구별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두 사람한테 나눠주는 가지수 이렇게 처리해서 이거는 사실 뭐 공식을 쓰면 되는데 A, B 두 사람이 받은 가지수 A 더하기 B 가지수가 1 그러면 뭐 여기 빨간색 받은 것은 X 더하기 Y는 4 뭐 이런 식 계산해야 되는데요. 이걸 뭐 이렇게 계산합니까? 나눠주는 가지수는 0, 1 가지수를 해주면 0, 1 이런 식이 되니까 1,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여기 숫자에다가 더하기 1 해가지고 처리해주면 2가지겠고 이런 거뭐 5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0부터 4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뭐 가볍게 계산해 가는 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3 곱하기 4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여기는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곱하기 또 누는데요. 이제 한 자료가 나눠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가 이제 뭐 2가지 곱하기 5 이렇게 또 처리되겠고 여기는 저 일이 있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4 이거 계산도 해놓을까요? 10, 12, 12, 10, 4, 4, 16 처리가 되겠죠? 여기는 2, 3, 3 처리해주니까 1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긴 1, 4, 2 이렇게 2, 4, 2죠? 2, 4, 2 그러면 4, 4, 16 이렇게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좀 긴장되는데요. 중간 또 산수 좀 미리 좀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얼마입니까? 34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4가지 이렇게 됐죠? 여기 20에 34, 50, 60가지 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되겠고 2 잊지 말아야죠. 3 미리 곱하기 해놓으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얼마 돼요? 18 되는 거예요. 2, 9, 18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3 곱하기 2 되겠죠? 그럼 또 2, 9, 18 처리되면 되겠고 3, 4 이렇게 처리되니까 10이 되겠습니다. 30, 30도 여기 60이겠네요. 됐죠? 그러면 120에다가 154 전체 가지수는 이제 154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맞겠죠? 참,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이거 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더 현명하게 좀 하는 방법 없나요? 일단 지금 딱, 당장 생각나는 거 뭐 나눠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간단히 처리해야 되는데,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다른 방법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많이 좀 불편하니까. 그죠? 자, 일단은 이게 뭐 5자료를 고른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5자료를 좀 선택해서 선택된 상황에 따라서 또 나누게 해주는 건데 이 부분들을 뭐 이 각각의 이제 공식되는데 공식을 하지 않더라도 뭐 이 가지수에다 더하기 하는 가지수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곱하기 해서 이제 간단하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항목으로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일단은 5자리를 선택하는 가지수 자체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많아서 각각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계산 미스 없이 정확하게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은 그림과 같은 모양의 크기가 같은 16개의 방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서 하루에 3팀만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약된 손님이 사용할 방이 서로 이웃하거나 마주보지 않게 사용할 방 3개를 정하는 경우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위쪽 아래쪽인데 위쪽 부분하고 이제 아래쪽 부분 했을 때 위쪽에 뭐 2팀을 받는다면 아래쪽에 한 팀 이렇게 받거나 3팀에 0팀 이렇게 받거나 그 다음에 이 정도 해주면 되죠. 이거 뭐 1, 2에 0, 3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 곱하기 2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 아래 부분에서 이걸 이렇게 2팀에 1팀, 3팀에 0팀 이렇게 되는 가지수를 좀 구해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위쪽에서 이제 두 팀을 받는다라고 해주면요. 방이 8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개의 틈 중에서 2개의 틈을 선택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게 만약에 두 팀이 이제 방을 딱 이렇게 좀 정하게 되게 되면, 방 넘버를 이제 1, 2, 3 이렇게 붙여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선택하면 되는 가지수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2개를 좀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치면요. 그 다음 방 하나 이제 반대편에다가 맞은편에다가 좀 해야 되는데 그 2개의 방 바로 마주보고 있는 거 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가 쓸 거 몇 개 되죠? 방 6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 더하기 3개를 이제 모두 다 선택하는 경우는 방 개수를 좀 하나를 좀 소거해야 되겠죠? 이렇게 소거하고 방이 이제 5개 있겠고 틈은 6개가 되겠고 그 중엔 또 이렇게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니까 6개 중에서 3개를 좀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아래 바뀌는 거 있으니까 곱하기 하는 거 있지 않으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처리.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7, 6인데 3이 되니까 3, 7, 21 이렇게 처리되겠죠? 21 곱하기 6 처리되면 되겠고 6, 5, 4에 6이 사라지니까 5, 4, 20 이렇게 되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계산을 좀 어떻게 참 잘 안 되나요? 120, 12, 126에다가 146이죠? 20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고, 곱하기 2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40, 140, 요즘 이렇게 계산이 안 될까요? 292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거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착 돼야 되는데. 자, 차분하게 좀 대처하면 되겠죠? 마지막 산수는 뭐 조금만 집중력을 발휘하면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좀 이렇게 위쪽에 두 팀에 한 팀, 그 다음에 세 팀, 0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2배 해주는 거죠. 2 곱하기 여기 부분들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2개 자리 하는 부분은 나머지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있다라고 하고 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이런 형태의 아이디어 선택. 이건 3개 선택할 때는 이렇게 좀 판개수도 하나 또 줄여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큰 틀. 어떻게 계산해 간지 좀 살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약간의 아이디어죠. 약간의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니까요. 조금은 설명 좀 정확하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오호. 간만에 뭐 시그마에 좀 복잡한 식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4의 20제곱은 주어진 종류의 뭐 40 이런 거 매치업이 안 되는 거니까요. 뭐 2분의 1에 40제곱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K제곱 40 컨비네이션 K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 K는 0부터 40까지 이 부분들은 좀 그럴싸하게 쓰게 되면 K는 0부터 40까지 처리될 때 K제곱 돼 있고 요거를 40 컨비네이션 K에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은 2분의 1의 K제곱에 2분의 1에 40 K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항목이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 보니까 이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까? 어디서 봤죠? 이항 분포의 독립 시행 뭐 이런 부분에서 봤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항 분포 시행의 수가 몇 번이요? 40번 이렇게 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은 물론 이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이런 형태에서 그러니까 좀 표를 만들어 간다면 변수들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해서 변수가 0부터 쭉 해서 이제 40까지 써져 있겠고 이때 뭐 K일 때의 확률들 PK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PK에 해당하는 확률이 좀 써져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문제에서 지금 뭘 하는 건가요? 제곱을 해가지고 열심히 곱하겠다. 변수를 제곱해서 확률을 열심히 곱하겠다. 쭉 다 더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아하, 이 부분들이 바로 뭐다?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뭐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기대값은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분산을 구하게 되게 되면 여기다 또 2분의 또 마저 곱하게 하니까 뭐 10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제곱의 평균을 구해달라 이런 뜻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 구해간 것들의 제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 10이 되겠고 40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계산해 가는 내용. 그러면 뭐 계산 결과 410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당황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인지만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한다면 큰 무리가 없는데 일단은 뭐 주제자의 센스죠. 40으로 안 하고 이제 20제곱으로 딱 만들어 놓는 부분들 그걸 이제 빨리 캐치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형태로 좀 정확하게 만들어놔서 아하, 이항분포 독립시행 이런 항목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개념 정리해서 보게 되니까 아, 제곱의 평균을 구해가는 거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론 정리가 좀 잘 돼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19번 마무리합니다. 20번 문제 시작합니다. 참가자가 N개의 문 중 하나를 택하여 그 뒤에 있는 상품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개의 문 뒤에는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문 뒤에는 엉뚱한 염소가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참가자가 하나의 문을 선택하면 진행자는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염소가 있는 문 하나를 딱 보여줘서 와우 자동차를 선택할 기회를 더 주는 거군요. 선택 기회를 또 바꿔줄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주는 그런 몬티얼 게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가자가 n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세 번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차례로 돌면서 몬티얼 게임을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동차를 한 대를 받았군요. 근데 B에서 받았다. 한 대를 또 받았는데 B에서 받았다. 이렇게 되니까 큰 틀에서는 또 조건부 확률을 해야 되겠고 그럼 이제 3번 조사의 조건부 확률까지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겠는데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게 아니라 또 반드시 또 처음 선택을 또 바꿨다라고 또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야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n이 3일 때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자동차가 없는 거 이렇게 표시한 이런 게임을 진행했다라고 좀 생각해 주게 되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품을 일단은 이게 처음 선택을 좀 바꿨다라고 했죠. 상품을 좀 받는 경우부터 해볼까요? 상품을 받을 때는 일단은 처음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못 받는 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좀 선택했다. 3분의 2 확률을 좀 선택을 했는데, 진행자가 이걸 또 이렇게 좀 보여주는 거니까, 바꾸게 되면은 되는 거니까, 바꾼다 1 확률이 되겠죠. 자, 요런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꾸는 거니까 바꾸는 확률 자체가 있죠. 1이 아니고, 바꾼 다음에 확률이 이제 1인 거죠. 어이쿠,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바꿀 확률 2분의 1. 바꿨을 때는 무조건 이제 자동차 이렇게 되겠고. 그럼 못 받는 경우는 뭐죠? 맨 처음에 3분의 1 확률로 선택을 하고 바꾸지 않는 것도 2분의 1이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것도 계산해놔야 되겠군요. 6분의 2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6분의 1. 와우. 이게 좀 바꾼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니까 이게 확률 총합이 1이 아니군요. 이런 형태로 좀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4인 경우에는 자동차가 이쪽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좀 자동차를 받을 확률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일단은 4분의 3 확률에 대해서 이걸 선택했다고 했을 때 하나 좀 소거해 주겠고 일단 바꾼다라고 했을 때 자동차 받을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면 이게 16분의 3의 확률로 자동차를 받겠군요. 그러면 받지 못할 확률은 또 뭡니까? 일단은 처음에 4분의 1 확률을 선택하고 바꾸지 않으면 되는 거죠. 바꾸지 않으면 이제 자동차 못 받겠고 그 다음 더하기 4분의 3 선택하고 지워졌는데 바꾸기로 했는데 또 2분의 1 확률이 되겠죠. 2분의 1 확률로는 또 못 받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군요. 그럼 이제 이게 16분의 여기 3에다가 여기 1인데 2를 또 2배 해주니까 16분의 5가 되겠군요. 이게 좀 확률이 총합이 1이 아닌 게 좀 같았었군요. 자, 그 다음은요. n이 5인 경우도 해야 되겠죠. 2, 3, 4, 5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일단 자동차를 받는다라고 해주면 5분의 4 확률에다가 바꾸기로 마음 먹었어요. 지고 해주고 그러면 3분의 1 확률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됐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6에다가 5, 6, 30분의 4가 되는 건가요? 30분의 4 이런 확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일단은 5분의 1 확률이 되겠고 안 받고 이건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 5분의 4 확률 바꾸기로 마음먹었어 바꿨는데 3분의 2 확률은 또 꽝인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하면 또 30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여기는 30이 되겠고 8에다가 그 다음에는 여기가 3배를 해줘야 되니까 3 되니까 11이 되겠죠. 이런 확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 이제 자동차를 그러면 어디서 받을까요? A에서 받을 때, B에서 받을 때, 그 다음에 C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A에서 자동차 받을 확률이 이제 6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BC에서는 자동차를 좀 못 받는 거죠. 그러면 16분의 5에다가 못 받는다 30분의 11 이렇게 처리되겠고 더하기 B에서 자동차 받는다 못 받는다 6분의 1 받는다 16분의 3 못 받는다 30분의 1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더하기 C에서 받는다 못 받는다 6분의 1 못 받는다 16분의 5 와 이거 좀 대단한데요. 받는다 30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자,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A 자동차, B 자동차라고 했죠. B 자동차 그죠. 가운데 거 6분의 1, 16분의 3, 30분의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약분 가능한데도 약분 안 한 것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연산할 때 66, 30, 66, 30, 66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소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약분 안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좀 현명한 방법이었겠죠. 자, 요건 10에다가 이제 110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는 33이 되는 것 같고요. 33을 자동으로 쓰면 되겠고, 여기가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5, 4,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이 되겠습니다. 와, 50이니까 163이 되겠죠? 163분의 3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인수 3교사 아니니까 안 됐고 11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그대로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만만치 않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특이한 점들은 이게 반드시 바꾼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으니까 이게 좀 자동차를 바꾸고 안 바꾸고 이 부분들이 확률 계산이 그냥 계산하는 거랑 조금 다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뭐 하나만 좀 다시 해볼까요? B에서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 B에서 자동차를 받는다. 근데 이제 선택을 바꿔서 받는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4분의 3 확률로 선택에 대해서 이제 못 받는 형태에 좀 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회자가 좀 지워졌는데 이제 바꾸기로 마음 먹었어. 요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꿨을 때는 이제 2분의 1 확률 자동차를 받아서 자동차 받을 확률. 자, 못 받을 때는 맨 처음에 자동차 받는 곳에다가 선택했는데 바꾸기로 이제 마음 먹어서 딱 바꾸게 되면 이제 못 받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4분의 3 선택하고 바꾸기로 마음 먹었어. 지웠는데 또 2분의 1 요걸 선택하게 되면 못 받는 거죠. 2분의 1 확률해서 못 받는 확률 계산. 뭐 이런 형태로 전체적인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 여사건 형태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좀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와우. 문제 좀 정확하게 뜻 이해하고요. 그 다음 주어진 조건들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좀 계산을 좀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1번 살펴봅니다. 각 면에 1, 2, 3, 4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만든 정사면체 주사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열심히 던져서 나오는 숫자를 ABC라고 했는데 와우. ABC 더하기 한 것을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지만 1, 2, 3, 4 해서 이거 변수 그럼 이건 y라고 변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뭐 y의 확률들을 뭐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다 4분의 1이죠. 알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뭐 평균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4분의 1, 2, 3, 4 열심히 다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10에다가 그러면 뭐 확률이 뭐 2분의 5가 되겠군요. 평균이 2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변수를 다 한 걸 x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세 개 한 거니까 3y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expectation x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3배의 expectation y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개념이니까요. 3 곱하기 2분의 5 처리해주면 2분의 15 해서 답을 구해가는 이번에는 좀 아주 좀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지금 주어진 거는 뭐 변수 세 개를 좀 더하게 하는 이런 개념이니까 원래 그냥 평균 구하는 거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만 좀 점검해 가면 풀이 가능한 뭐 간단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함께 살펴봅니다. 토론대회에 참가한 남학생 4명, 여학생 4명 중에서 임의로 4명을 선발하여 토론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토론대회로 선발될 4명의 학생이 원형 탁자에다가 일정한 걸 딱 앉혔는데 자신과 이웃하에 앉아있는 학생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인 학생 수를 X라고 하겠다. 변수 X를 좀 정확히 잘 정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4명을 앉히는데요. 여학생 수를 해야 되는데 여학생 수가 없게 되게 되면은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변수에 이제 없는 경우가 있겠군요. 확률 변수 딱 이렇게 정했을 때. 그죠? 그때 이제 확률들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건데. 전체는 8명 중에서 4명을 좀 선택하는 가지수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학생이 4명이 있는데, 여학생이 안 뽑으니까 남학생 4명을 뽑으면 되죠. 4 컨비네이션 4. 전부 다 뽑게 되면 되는 그런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여학생을 이렇게 한 명을 뽑으면 무슨 일이 생기죠? 이 학생하고 이 학생 옆에는 이 학생이 있으니까 변수가 이제 2개가 되겠군요. 변수 1은 없겠습니다. 변수 이제 이렇게 이제 처리해서 이거 끝났고 변수 2가 좀 생기는데 그러면은 여학생을 한 명 뽑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 4명 중에 한 명 여학생을 한 명 뽑으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달리 해보게 되면 자, 2명을 뽑았는데요. 2명이 이렇게 마주보고 또 이렇게 앉아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편에 앉게 있으면 자, 이 학생 옆에는 여학생이 있고 역시 이 학생 옆에는 여학생이 있고 반대편으로도 역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학생 수가 이제 몇 명이 되겠습니까? 2명이 되겠죠?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는 좀 원래 나열 가지수가 4명을 나열하는 가지수면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마주보고 있는 나열이면 요거는 가지수가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호, 요것도 좀 만만치가 않네요. 와,
3팩토리얼에 뭐 여기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2팩토리얼 이렇게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되죠. 오, 알겠습니다. 여기가 좀 쉽지가 않네요. 더하기 하겠고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4명 중에서 2명 고르고 4명 중에서 2명 고르는데 요 고른 가지수의 3분의 1 형태가 이제 변수 2가 되겠다.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은요. 변수가 또 몇 개 이거 3개짜리는 없는 것 같죠? 만약에 3명이 여학생이 3명이 되게 되면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3이 없고 이제 변수가 4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쯤 확률들은 어떻게 되나요? 4명 중에서 4명을 다 골라도 되겠고 그럼 뭐 당연히 되는 거고 4명 중에서 3명 골라도 되는 거겠고 방금 전에 계산한 이 부분에도 일부가 있는 거죠. 요거 부분에서도 좀 조사를 하게 되면 자, 요렇게 이웃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들은 있는 거겠고 그죠? 이 학생들 있는 거니까 이거 4명이 되는 거죠. 4명 중에서 2명, 4명 중에서 2명 이렇게 골랐을 때는 이 개수의 3분의 2 개수만큼이 또 이제 변수가 4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와, 일단 8 컨비네이션 4부터 열심히 산수해가지고 깔끔하게 좀 숫자를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8, 7, 6, 5 되겠고 4, 3, 2, 1 되면은 8 소거하고 요게 처리가 어떻게 되는가요? 2 이렇게 처리돼 3, 2, 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 그러면은 10에다가 70이 되겠습니다. 표를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겠죠. 0, 2, 4 되겠고 70분에 처리되겠고 여기는 막 깔끔하게 그냥 1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됐죠? 자, 이 일대를 열심히 좀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는 4 컨비네이션 3, 4, 4, 16에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4 컨비네이션 6 곱하기 6 곱하기 그 다음에는 3이니까 2게 되니까 이 12 이렇게 처리되니까 28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4, 1 더하기 4 컨비네이션 4, 4 컨비네이션 4에다가 그 다음 여기는 6 곱하기 6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여기가 2 되게 되면 4, 6, 24, 24가 되는 거죠? 4, 6, 24 이렇게 처리가 되는 항목 맞습니까? 그리고 4 컨비네이션은 4 컨비네이션 1이군요. 4 컨비네이션 4 컨비네이션 오, 이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4가 아니라 16이네 16. 그러니까 30에 40, 41이 되는 그런 항목 맞습니까? 그러면 60, 69, 70 이제 표가 완성됐습니다. 표 만드는 과정이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다행히 이제 아이고 뭐 분산 이런 거 같으면 난리 난데 그냥 평균 정도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풀어야 되겠군요. 70분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제 뭐 2배를 해주면 되는 건데 그냥 계산하죠. 그럼 56 해주면 되겠고 공통구 집어낼 여유가 없습니다. 4, 4, 16에 그 다음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항목. 그럼 70분에 계산해주니까 0에다가 얼마가 되는 건가요? 5, 22가 되겠군요. 22. 그러면 또 지워지는 거니까 7분의 22 해서 계산 결과 나오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제법 복잡한 그런 형태네요. 특히 개수를 카운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걸 좀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수가 이제 3분의 1 차지해 주니까 전체 4개를 좀 나열하는 가지수 중에서 3분의 1 차지해 주니까 이 부분들은 뭐 당연히 또 3분의 2를 좀 차지해야 될 거니까 3분의 2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변수 자체가 0, 2, 4 된다는 부분들 하나 꺼냈을 때 부분하고 2개 꺼냈을 때 가지수의 3분의 1 개수 4개 꺼냈을 때 여기 좀 안 써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학생이 3명일 때 그 다음에 2명일 때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뭐 이게 표를 좀 만들어 가느냐가 관심사가 되겠죠. 표를 만들어 가는 부분들에 집중을 해서 처리해 가면 되는데 이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좀 쉬운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연습장에다가 좀 연습을 좀 해가면서 확실하게 문제의 뜻도 파악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22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3번 단답형 8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배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투수가 있는데요. 그럼 매 게임 출장할 때마다 직구하고 변화구를 이런 비율로 던진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수의 직구 속력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좀 나와 있고 변화구 속력, 변화구 표준 편차 나와 있습니다. 평균 좀 적어줄까요? 140에 8제곱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건 직구 그 다음에 변화구는 또 어떻게 되나요? 135에다가 뭐 4 이렇게 제곱 이런 형태가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100개의 공을 던진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이제 16이니까요. 뭐, 직구를 그러면은 64개, 그 다음에 여기는 사고 36개의 이렇게 공을 좀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직구는 이런 확률을 구해달라. 뭐, 그러면 이거 변수를 막 x라고 하면 되겠죠? x라고 좀 처리해서, 직구를 x라고 처리해주면 138 이상, 140개 이하 이렇게 될 좀 확률 뭐 이런 것들 좀 구해라 이런 뜻인가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 이하일 확률을 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는 또 136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뭐 y라는 변수를 보면 되겠죠. 136 그 다음에 137 이런 확률 좀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로 좀 처리를 해서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확률의 또 합을 좀 구하라고 했네요. 이렇게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그러면은 뭐 우리는 열심히 이제 표준화를 좀 해서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콜레.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이게 특정한 게임에서 던진 거죠? 아이콜레. 그럼 이걸 좀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군요. 아이고, 좀 수식키한테 표현을 좀 살짝 좀 미스났네요. 자, 표준화 과정 좀 살펴보겠습니다. 64개 루트 64 8분의 8 처리되니까 1이 되겠고요. 와우. 있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이게 0 되겠고 이건 마이너스 2 처리되네요. 오, 간단하게 계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6분의 4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아, 6분의 4 그럼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평균이 135인데 지르면 여기가 2가 되는 값에다가 여기는 그러면 1 되는 값이죠. 3분의 1 이렇게 처리. 그러면 이 부분 한 번만 더 쓰면 되겠습니다. 이건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약분하면서 그럼 값이 좀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확률은 2인 확률이니까 0.477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어이구 그러면 3에서 0.4987 0.4987 이렇게 좀 계산해 주겠고 1.5인가요? 뭐 1.5 그러면 4332를 좀 빼야 되는 그런 확률이 되겠습니다. 빼게 되게 되면 0.5 그 다음에 여기 5에다가 6 0665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0665를 좀 더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률들을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은 0. 그럼 얼마가 됐습니까? 이거 06 아유, 지금 산수도 좀 왜 이런가요? 0655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아이고, 정말 다 와서 좀 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계산 결과 2가 되겠고 77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죠? 하나가 좀 계산해서 올라가겠죠? 4가 되니까 54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종 답 0.5427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우, 투수 한 명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주 재미난데요. 자, 계획 직구 변화율 좀 나와 있고요. 뭐 100개를 좀 열심히 좀 직구 평균 좀 나와 있고 변화구 평균도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100개를 좀 열심히 던진다는 얘기죠. 100개를 던졌을 때 직구 개수하고 변화구 개수가 좀 있는 거니까 뭐 이 선수가 특정한 게임이니까 이렇게 좀 그 공을 표본 평균이 이럴 확률이다라고 좀 생각해서 계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쨌든 재미난 표현 어떻게 좀 잘 이해됐습니까? 자, 23번 배제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재미난 표현인데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아이디어 좋은 문제들 몇몇 보였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배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